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리센세입니다.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 문법 4강 다시 시작을 하니까 그 전에 이제 저희가 글씨 쓰는 거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동영상 강의를 한번 찍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쓰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많이 이제 익숙해지셨지만 모든 히라가나랑 가타카나랑 둘 다 아, 카, 사, 타, 나, 하, 마, 야, 라, 와, 그리고 응 이렇게 10줄의 행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거를 행이라고 하고요. 뭐 아행, 카행, 사행, 타행 이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여기 각각 이거에서 아, 이, 우, 에, 오 해서 뭐 아행이면은 아이유에 오, 카행이면은 카키쿠케꼬, 사행, 사시스세소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각각 행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지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아행부터 시작을 해보면은 일단 아는 이게 초점이 좀 애매한데 제가 이거를 지금 한 손으로 들고 하고 있어요. 일단 하나, 둘, 셋 해서 쓰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기랑 여기가 대략 비슷하게 맞는 정도의 크기로 써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살짝 튀어나와야 돼요. 이렇게. 대충 가로 길이가 맞으면은 글자가 조금 이쁘게 보이니까 이 부분을 포인트로 해가지고 글씨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가 있죠? 이는 이렇게 쓰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가로로 조금 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직사각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써서 살짝 비치고 그 상태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거를 주의를 하실 때 쓰실 때 가로가 반드시 더 길어야 돼요. 왜냐면은 다른 그 라행에 리라는 글자가 있어요. 리는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세로로 더 길거든요. 그래서 얘를 쓰실 때 가로가 더 길지 않고 혹시 세로로 길게 쓴다 그러면 이 리하고 조금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는 조금 가로가 길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가 나왔으니까 우는 이하고 다르게 세로로 길쭉한 글자예요.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조금 이게 약간 이런 비율이라고 보고 이는 가로가 더 긴 형태라고 보시면은 우 같은 경우는 이제 세로로 길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봤을 때 얘가 살짝 조금 여기에 덜 닿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비슷하게 가타카나에 라라는 글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조금 주의를 하셔서 라는 이렇게 좀 각지게 생겼는데 우 같은 경우는 동그랗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랑 헷갈리지 않게 세로로 길게 그리고 동그랗게 해주셔야 되는 법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은 에요.
애는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 좀 갈지자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갈지자하고 다르게 아까 아하고 비슷한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게 종이가 고정이 안 돼가지고 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뭐 치읓하고 비슷하기는 한데 그래도 치읓을 쓰시면 안 되고요. 이 부분에 이렇게 살짝 웨이브가 이렇게 조금 그래도 들어가 있어야 이제 애 같은 기분을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애 같은 경우는 이게 직선이어도 되고요. 여기서 살짝 내려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애 이렇게 쓰시면 되고 오 보겠습니다. 오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요. 얘도 약간 아하고 비슷하게 정사각형에 가까운 그런 비율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든 글자가 다 그러기는 하는데 사각형 틀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글을 쓰시면은 그래도 이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오도 비슷하게 뭐 여기랑 여기랑 조금 맞춰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살짝 평행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그래도 글자가 더 예뻐요. 여기 두 개도 이렇게 맞춰주시면 좋고요. 아, 그리고 막간을 이용해서가 아니구나. 이거 저희 올해도 했는데 오늘이 접수 끝이어가지고 이거는 지금 홍보해봤자 소용이 없네요. 그래서 아행을 이렇게 살펴봤어요. 아, 이, 오, 에, 오. 해서 아행을 살펴봤고요. 좀 두꺼운 걸로 하면은 안 움직이겠다. 다음에 아행을 했으니까 카행을 보겠습니다. 카행 시작은 카죠. 카 이렇게 쓰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 비침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요. 사실은 이거는 글씨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폰트에 따라서도 다르고 근데 공통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거를 충분히 길게 이렇게 좀 이쁘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냥 이거는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얘도 가타카나 카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 카하고 이 카의 차이는 얘는 이제 가타카나니까 좀 각지게 생겼다는 거고, 그리고 카는 우리 히라가나 카는 조금 이렇게 곡선위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 가타카나랑 혼동이 되지 않게 이거를 이렇게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게 써주시고 살짝 곡선이 드러나는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키를 써볼게요. 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돼요. 이거는 개인의 이제 어떤 게 더 편하시냐에 따라서 그냥 써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붙어 있는 거를 띄어서 쓸 수 있는 글자들이 몇 개가 있어요. 제가 그거는 나올 때마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근데 이 키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글자들은 대부분 이거를 떼가지고 쓸 수가 있는 편이거든요. 일단 하나, 둘, 셋. 여기 삐침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고. 그래서 이걸 하실 때 뭐 여기에 이렇게 투명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모양 잡기가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키. 그래서 키 이렇게 쓰고 이것도 뭐 크게 더 설명할 건 없을 것 같네. 쿠도 쉽죠? 쿠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끝입니다. 쿠는 네, 그냥 세로 이것만 맞춰가지고 얘가 이렇게 세로 직사각형 모양이다.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서 그냥 모양을 이렇게 길쭉하게 해서 써주시면 돼요. 이때 뭐 그렇다고 직사각형을 세로라고 해서 막 너무 이렇게 쓰시는 그런 건 안 되고 이런 거는 이제 너무 세로로 길고 그냥 적당히 꼬부려서 이렇게 쓰시면은 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캐 볼게요. 캐는
이렇게 했었어요. 이 삐침 같은 경우는 폰트에 따라서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쓰면 됩니다. 이거를 쓰실 때도 이거 두 개가 어쨌든 같은 글자라는 거를 알 수만 있게 막 너무 떨어져서 쓰지만 않으면 되고요. 이거를 너무 띄거나 잘못 쓰면은 가타카나로 이게 레, 이게 나예요. 그래서 잘못 쓰면은 레나라고 읽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 되고 조금 곡선을 넣어서 이게 한 글자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얘도 폰트에 따라서 이 삐침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삐침이 있는 게 이게 글자다 이런 거를 알아보는 게 조금 더 쉽잖아요. 그래서 코 쓸 때는 저는 이렇게 쓰는 편이에요. 이것도 뭐 막 이런 식으로 이거는 가타카나가 니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이제 헷갈리지 않게 히라가나는 곡선이니까 꼭 이렇게 살짝 이렇게 약간 이렇게 미소 이 정도 짓는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코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행도 카, 키, 쿠, 케, 코 이렇게 해가지고 5글자 써봤어요. 그러면 카행을 이제 쓰면 다음은 아카사 하면 사행이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쪽으로 기울어지는 글자는 띄어서 쓸 수가 있다고 했어요. 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것도 쓰기에 편하신 쪽으로 해가지고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하고 비슷하죠? 아까 봤던 키하고 비슷하죠? 키에서 이거 하나만 빼면은 4예요. 이제 이거 떨어지고 붙어서 쓸 수 있는 것도 똑같고 그래서 4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헷갈리시는 게 나중에 조금 있다가 나오겠는데 히라가나 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사는 이쪽 방향이고 치는 이쪽 방향이다. 이거를 초반에 조금 많이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치라는 거, 사는 이쪽 방향이라는 거 살짝 이쪽으로 기울여서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에 시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시 같은 경우도 이제 이 기본적으로 살짝 이 정도 비율의 틀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한 3분의 1 정도 올라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겼어요. 스 같은 경우도 이거를 얼마나 내려야 되느냐 이건데 얘도 기본적으로 막 필기체 막 무슨 멋을 부린 폰트가 아닌 이상 기본적으로 조금 살짝 정사각형에 가까운 직사각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가로줄 삐친 만큼 대충 비슷하게 길이를 맞춰주시면은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막 너무 길게 하시고 이런 거는 물론 뭐 간판이나 뭐 붓글씨 이런 거 쓸 때는 이렇게 가끔 쓰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 크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랑 이거 합치면은 스시 이렇게 되죠. 우리 벌써 단어를 하나 배울 수 있습니다. 스시. 그리고 다음에 스까지 나왔으니까 새는 왜 우리 한자 중에 3개 할 때 새가 이렇게 생겼죠. 이 새가 여기서 온 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히라가나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일본 고대 문자이기 때문에 이런 한자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한자가 변형이 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한자의 도금도 이제 새로 읽는 경우가 많고 여러모로 많이 연관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쓰는 방법은 가로 이렇게 해서 쓰시면 돼요. 약간 망자 비슷하기도 하고 뭐 망자 비슷하기도 한데 아무튼 새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소가 조금 어려워요. 소도 쓰는 방법이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쓰는 방법하고 이렇게 쓰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편하신 대로 써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쓰는 방법은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개 다 이 정도 비율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쓰시거나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 두 개 다 이거는 가운데로 돌아와서 내려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뭐 대충 이거랑 이거가 비슷하게 아니면 얘가 살짝 더 길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행도 사, 시, 스, 세, 소 5개를 써봤어요. 그러면 사 썼으면 다음은 아카사타 타행입니다. 타는 둘, 셋 이렇게 넷이구나 쓰시면 되는데 이것도 이제 피치미 폰트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것도 대략 정사각형 비율 정도로 써주시면 되고 비슷하게 한 글자다 이거를 알 수 있도록 주의해서 쓰셔야 돼요. 그래서 가타카나 중에 나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조금 헷갈리지 않게 타 같은 경우는 이거를 거의 직선에 가깝게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어디로 굽어지거나 이런 거 없이 직선으로 해서 타. 그리고 다음은 치. 아까 제가 얘기할 때 사랑 조금 헷갈린다고 했었죠. 이렇게 생긴 거. 근데 이제 차이점은 사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렇게 생략을 해가지고 두 가지 방식으로 쓸 수 있는데 치는 얘를 뺄 수가 없어요. 치는 그래서 중간에 이거 여기 중간에 생략하는 거 없이 이거 한 가지 방식으로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는 이쪽으로 해서 쓰시면 된다는 거. 약간 오하고 비슷하기도 한데 오하고 다르게 이렇게 봤을 때 살짝 이쪽으로 기울어지게 써주시면 돼요. 기울어졌으면서도 이게 충분히 이렇게 삐져나와 있어야 되고 네, 살짝 이런 느낌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치. 다음은 쯔. 쯔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가로로 긴 직사각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쯔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것도 이것을 3개로 나눴을 때 한 3분의 1 정도 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쯔. 다음은 태예요. 태도 정사각형에 가까운데 왜 아까 소 얘기했던 때처럼 얘도 이게 살짝 가운데에 오게 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도 히라가나니까 좀 곡선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너무 이렇게 쓰시면 이렇게 안 되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토가 있어요. 토는 이렇게 가운데로 나눴을 때 얘가 조금 왼쪽으로 가 있게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정사각형에 가까워요. 비율상으로 보면은 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행도 타, 찌, 쯔, 떼, 또 이렇게 해서 5글자 배워봤어요. 지금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점심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일단 그 10가지 행 중에서 나행까지는 해보고 제가 점심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자, 나행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얘도 정사각형에 가깝게 이제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얘도 직선으로 이렇게 해주고 그 타 쓸 때는 얘가 여기까지 내려왔었잖아요. 근데 타의 여기 정도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짧게 잡아주셔서 점 하나 찍고 이렇게 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여기를 안 넘어가는 게 글씨가 좀 이쁘고 여기 이렇게 맞춰주는 게 이뻐요. 나 니는 이렇게 얘도 2개가 한 글자다를 알아볼 수 있게 충분히 붙여서 써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시코 이런 식으로 잘못 읽힐 수가 있거든요. 삐침 있을 때는 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잘못 읽히지 않도록 니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얘는 얘도 살짝 굽어져 있기는 한데 직선이 아니고 얘는 살짝 굽어져 있어요. 굽어져 있는데 이제 그 삐침은 조금만 넣어주시고 왜냐면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살짝 넣어주시고 니 쓰시면 됩니다. 다음은 누예요. 되게 헷갈리는 글자 중에 하나인데 자 얘도 기본적으로 가로가 조금 더 직사각형, 가로가 조금 더 긴 직사각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해서 3분의 2 정도 시점에서 이렇게 하고 촥 이렇게 꼬리를 빼줍니다. 얘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얘가 매고 얘는 누예요.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차이가 나요. 이제 누 같은 경우에는 왜 아 밑에 쓸 때랑은 똑같은데 이렇게 해서 살짝 빼주시면 돼요. 얘는 이 꼬리의 끝은 약간 이쪽 방향이나 아래 방향으로 향하면은 이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가 대략 맞으면은 조금 글자의 균형에 맞게 이쁘게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누 다음은 초점이 안 맞네. 네, 네죠. 네도 되게 헷갈리는 시리즈 중에 하나예요. 자, 얘는 네, 얘는 레, 얘는 와. 이렇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꼬리가 다 빠져 있는 애들은 나행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누도 있고 네, 또 직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도 정사각형 생각하시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어쨌든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알아볼 수 있게 써주시면 돼요. 여기가 이렇게 살짝 붙어도 상관이 없고 네, 그렇습니다. 네, 꼬리도 아까랑 똑같이 여기 이렇게 조금 맞게 써주시면 되고요. 네, 네. 그리고 나니 눈에 하면 마지막 노가 있죠. 노는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노를 정말 많이 쓰거든요. 노 같은 경우도 여기 얘가 중간에 오거나 중간보다 살짝 왼쪽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노, 노. 충분히 곡선으로 느껴지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행도 나, 니, 누, 네, 노
이렇게 해가지고 5글자 써봤어요. 제가 일단 여기까지를 1부로 하고 점심을 먹고 나서 히라가나 2부로 히라가나 2부 coming soon. 알겠습니다. 그러면 글자 연습 열심히 하시고 따라서 이렇게 쓰면은 예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저의 동료들이 저를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만 안녕.